이제 진도가 막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진도 나가더라도 빼대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빼대라도 못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몰라야니까. 자, 이제 우리 어디 부분이야, 이제? 대리. 네, 대리. 대리 부분. 자, 대리는 이제 타인이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이제 대리행위 함으로써 그 효과를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거. 자, 여기서 타인이 누구예요, 이제? 그러면 대리인이겠죠? 그렇죠? 대리인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뭐 할 때? 대리행위 할 때. 그렇죠? 이제 법률행위 한다는 거죠. 대리행위 할 때 그 효과는 본인이 했지만은, 그렇죠? 일은 누가 했지만은, 대리인이 했지만은 누구한테 책임을 기속시킨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가 뭐다? 대리입니다. 대리. 대리. 그래서 이 대리는 이 삼면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해요. 삼면관계로. 쉽습니다. 자, 답이, 우리 본인 합시다. 본인. 뭐,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죠? 대리권, 수여. 대리는 선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을을. 즉, A 부동산을, 내 A 부동산을 뭐 해달라? 팔아달라. 팔아달라. 누구한테 대리권을 준 거예요? 을한테 대리권을 준 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을은 누굴 위해서?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 누가? 상대방과. 이제 상대방이죠? 상대방 뭘 합니까? 대리행위 합니다. 대리행위. 대리행위. 이제 법률행위 해요. 법률행위.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러한 법률행위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누구한테 기속시킨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 한다? 대리를 한다. 대리. 그래서 우리 삼면관계는 이 대리권 수요가 꼭 갑이 대리권 수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하겠지만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 그렇죠? 의사표시 없이 법률에 규정해서 대리인 선임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권이죠. 대리권. 대리권. 그래서 이 갑과 을 간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대리권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리권을 수여했느냐,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느냐, 대리권이 있느냐, 대리권이 없느냐, 또 대리권이 소멸되느냐, 대리권의 범위는 어느 범위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리권, 갑과 누가 관계는? 대리인 관계는. 그렇죠? 자,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 간은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법률행위 하잖아요. 그렇죠? 대리행위 문제. 그 다음에 그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본인한테 기속시킨다. 그래서 이 대리권 문제, 대리행위 문제, 이 효과 문제,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대리권 먼저 봅시다. 대리권. 자, 이 대리권에서 대리권 발생이 있겠죠. 어떻게 해서 이 대리권이 생기는 건지. 대리권 발생. 자, 대리권 발생은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로서. 자, 우리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필요해야 하네요. 자, 반드시 의사표시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의사표시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때 갑이 누구를? 을을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부여. 누구를? 을을 선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본인이 직접 누구를?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거. 직접 본인이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 뭘로? 의사표시로.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 임의대리. 임의대리란다. 임의대리. 그렇죠? 임의대리. 임의대리. 우리 이제 법률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인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자, 의사표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의사표시한 거는 대리권 부여입니다. 그쵸? 대리권 수여. 이거 우리가 대리권 부여를 수권행위라 하죠, 수권행위. 수권행위. 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그쵸?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대리권 수여. 이걸 뭐라 한다? 즉, 선임하는 것. 직접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것마다 대리권 수여.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수권행위란다, 수권행위. 자, 그런데 이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는 거.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법에. 당사자가 스스로 누구 대리인을 선임한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미성년자. 그렇죠? 미성년자의 법정대는 누구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법정대는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둘 다 있으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한쪽만 있으면 한 사람이 행사하고 나중에 친권자가 없으면 별도로 선임을 한다는 말은 미성년 후견인이 있죠. 미성년 후견인. 이걸 우리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인 선임하는 거 뭐라 한다? 법정대리란다. 법정대리. 자, 그래서 이 대리권 발생 크게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임의대리가 있고 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대리가 있다. 법정대리가 있다. 대리권 발생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대리와 좀 구별될 거 하나만 우리 살펴봅시다. 사자. 사자. 동물 사자가 아닙니다. 전달하는 사람이죠. 전달, 사자. 전달하는 사람. 자, 사자와 우리 대리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대리는, 자, 본인이 의사를 결정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결정합니다. 대리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 본인이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자죠. 전달. 자, 그러면 이미 본인이 의사 결정했던 것을 이 사자는 그대로 못 말해요.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못 말해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자기가 의사 결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해요?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자예요, 사자. 자, 근데 대리는? 자,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대리권을 수여하면은 누가? 대리인이 뭐예요? 의사결정이에요. 자, 대리인이 본인이 의사결정 않잖아요.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이 의사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큰 차이점이 뭐예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느냐?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죠. 사자와 대리는. 그냥 사자는 뭐예요? 전달. 의사결정 이미 본인이 의사결정한 것을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자는. 그렇죠? 근데 대리는요. 직접 자기가 뭐 한다? 의사결정을 합니다. 직접 자기가 의사결정한다. 이 점에서 이제 이 대리와 사자가 다릅니다. 다르다. 자, 이렇게 대리권 발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임의대리가 있고 하나는 법정대리가 있다. 임의대리는 본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법정대리는요. 법에 규정됐습니다. 법에 규정됩니다. 이게 법정대리입니다. 자, 우리 발생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겠죠? 변경이 있겠죠. 변경 놔두고 뭐가 있죠? 소멸.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 봅시다. 자, 대리권이 이제 발생했지만은 발생되면 소멸도 따라야 되겠죠? 자, 소멸은 언제? 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소멸 원인이 있다. 자, 우리 보면 책에
자,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죠? 135페이지. 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소멸 원인. 자, 첫 번째, 누가 사망했을 때? 그렇죠. 본인이 사망했을 때. 두 번째는 대리인 사망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누가? 그게 중요해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 성령 후견 개시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지금은 이제 본인이 사망하고 본인이 대리인 사망했잖아요. 누가 성령 후견 개시 결정을 받는 거예요? 대리인. 후견 개시 결정. 자, 파산했어요. 누가 파산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래서 이 본인과 관련된 건 뭐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관련됐어요? 대리인 관련됐어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성령 후견, 자, 대리권이 이제 대리가 된 후에 이제 이 성령 후견 개시를 발전 경우죠. 대리인 된 후에 이제 파산된 경우라든지. 여기서 주의할 경우는 한정 후견 개시가 아닙니다. 성년 후견 개시예요. 그렇죠? 한정 후견 개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잘 나와 또. 성년 후견 개시죠? 누가 파산이에요? 본인이 파산이에요? 대리인이 파산이에요? 대리인이 파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의할 점, 이렇게 본인한테는 사망만 관련있고 나머지는 대리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대리인 사망, 대리인의 성령 후견 개시 결정을 받는다든지, 대리인이 파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는 누가?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닙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 발생과 소멸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작년에, 올해 제가 분석, 그 앞에 부분 내가 분석 안 했는데, 작년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났었죠. 올해 내가 분석을 안 해가지고. 범위 같은 건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대리권에 관련된 발생과 소멸만 살펴보고. 자, 우리 대리행위와 관련 한번 봅시다. 대리행위. 자, 이 대리인은 누구 이름으로 대리행위 해야 됩니까? 본인 이름으로. 그렇죠? 본인을 위한다는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됩니다. 이 대리인이, 자, 갑이 내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어떤 대리행위 하려면은,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뭐다? 법률행위 한다. 라고 뭐 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현명지랍니다. 현명지. 자, 우리 책에 보시면은 대리 행위와 관련된 부분 봅시다. 대리행위는 136페이지 있죠?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136페이지. 현명지. 누구를 위한다는 것을 본인을 위한다는 것이 뭐 해야 한다? 표시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현명지입니다. 현명지. 현명지. 자, 그러면 표시하지 않으면요. 비현명지이면. 원래 현명지이죠? 비현명지. 표시하지 않으면은. 자, 본인을 표시해야만이 당연히 나중에 이 대리행위가 본인한테 기속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현명 표시하게 되면은 당연히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현명지이면은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나? 자, 이게 원칙인데, 원칙. 자, A는, A였습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누구죠? 병이. 그렇죠? 우리 대리행위 하면서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표시 안 해도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일단은 현명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자, 우리 비현명지를 채택하는 게 어디냐면요. 상법이었어요, 상법. 우리 민법은 뭐다? 현명지입니다. 민법은 현명지, 즉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뭐 해야 한다? 표시해야 된다. 어떻게 표시하죠, 우리?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표시해요? 자, 갑이 내 A 부동산을 파달라라고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을과 병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을이 어떻게 표시할까? 어떻게 표시해? 보통 보면은, 자,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잖아요. 갑의 대리인, 을. 누구 도장 찍어요? 갑? 아니, 대리인이 혼자 뭘 해요? 본인은 필요 없잖아, 지금. 누가 대신 계약 체결 해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이거 누구 도장 찍어야 돼? 대리인. 자,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기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재하지 않고 이 을이 갑의 도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재하고 그냥 갑 딱 기재하고 그냥 날이 납니다. 본인 날이. 본인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갑 이름 쓰고 날이 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란다? 서명지란다. 서명지. 이 서명지도 우리 판례는 뭐한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데 그냥 갑이 한 것처럼 갑 딱 쓰고 도장 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란다? 서명주의자, 서명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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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대리입니다. 서명대리. 서명대리 우리 판례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그래서 본인은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현명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주시고, 우리 비현명지는 우리 상법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책임진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 대리 능력. 대리 능력만 봅시다. 대리는 하자는 어려우니까. 대리 능력. 대리 능력. 최소한 대리인이 되려면은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죠. 살아서 숨은 쉬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서 숨 쉬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근데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왜? 행위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뭐만 있으면 되니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미성년 뭐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한능력자, 아까 우리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안 했어요? 안 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이든 피한정 후견이든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 이제 소멸에서 대리인이 선정된 다음에, 선임된 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 계시를 받는다든가 그 얘기입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성년 후견 계시라면 누가 피성년 후견하면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소멸 원인이 아닙니다. 자, 피성년 후견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성년인. 그렇지만 대리인이 선정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할 때는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대리 능력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이라든지 피한정 후견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리권이 있을 때, 그렇죠? 대리권을 수여한다든가 법률의 규정에서 이 대리권이 있을 때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권대리랍니다. 대리권이 있는 거. 대리권이 있는 거. 유권대리.
대리권을 수여해서, 즉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즉 본인이 선임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인이 선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유권대리. 이제 그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권대리. 자, 대리인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그래서 이 무권대리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 대리 종류, 아까 우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만 살펴봤잖아요. 하나 더 합시다. 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는 있나 없나? 자, 133페이지 있죠? 133페이지. 대리권, 대리행위. 이처럼 대리인이 상대방과 이제 법률행위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하는 대리. 의사표시하는 대리를 우리가 뭐라 한다? 능동대리. 능동대리. 자,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뭐예요? 수령하잖아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뭐라 한다? 수동대리. 수동대리. 자, 이 대리인이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직접 의사표시 할 수 있잖아요. 그 의사표시 하는 걸 뭐라 한다?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 자, 상대방이 을한테 의사표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뭐 하는 거? 수령하는 거. 그 의사표시를 수령해서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요? 갑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수령하는 대리를 뭐라 한다? 수동대리. 이렇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무권대리 한번 봅시다. 복대리로 한번 볼까요? 138페이지. 복대리. 복대리 정의만 봅시다. 자, 우리 복대리는 누가 대리인이 선임한 자를 뭐라 한다? 복대리 합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다? 본인이 선임한다?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한다. 복대리는, 자,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자, 누구 대리다? 자,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대리다? 아니에요. 본인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은 누구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선임했다 해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는 거.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이제 우리 무권대리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어떠한 법률행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쭉 살펴봅시다. 무권대리.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즉, 대리권이 없다 합시다. 대리권.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리인이 누구하고 병과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합니다. 대리 행위. 대리 행위. 자, 그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시킨다, 안 시킨다? 아까 우리 유권 대리는 뭐였어요?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행위는 본인한테 기속시킨다 했잖아요. 근데 대리권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리행위 한 거예요. 이러한 효과는 기속시킨다, 안 시킨다 원칙입니다. 효과는 본인이 책임 없습니다. 본 책임 없습니다. 자, 이처럼 대리권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전적으로 뭐한다? 책임진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진다,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측에 상대방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상대방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가 있죠. 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들이었습니다. 표현들이. 두 번째, 협의 무권들이. 협의 무권들. 주로 이 협의 무권들이는 표현들이가 아닌, 그쵸? 표현들을 제외한 나머지 걸 우리가 말하는 주로 이제 협의 무권들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표현들부터 볼까요? 자, 표현들은요, 자, 본인이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어떤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책임이 있다. 이처럼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고 어떤 특단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본인이 뭐하는 거? 어떤 외관을 창출한 겁니다. 본인이 어떤 애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그를 믿고 누가 대리행위한 경우가 있어요. 그 애관을 창출하는 그러한 보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기속시킨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가 뭐다? 표현들입니다. 표현들. 자, 원칙적으로는 이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지만은 본인이 어떤 외관을 창출했습니다. 그 외관을 즉 책임질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누가? 갑이. 그럼 본인이 그러한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하니까 이 상대방은 그를 믿고 대리인과 법률행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애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너 책임져 라는 제도가 뭐다? 이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표현들이.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이처럼 표현들이는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다는 어떤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어떤 외관을 창출한 겁니다. 즉 본인이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본인이 어떤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하니까 상대방이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고 누구하고? 대리인과 법률행위 한 거예요. 대리행위 한 거죠. 그렇죠? 법률행위.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고요? 본인한테. 네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가 뭐 한다?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게 뭐다? 표현들입니다. 표현들. 자, 이 표현들은요, 그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자,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있고. 자,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협의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협의 무권들이는 자, 원칙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이 대리권이 없었지만은 그러한 행위를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라고 뭘 하면은, 추인을 하면은. 그쵸? 자, 추인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법률행위잖아요. 그쵸? 추인은 처음에는 좀 불완전한 법률행위예요. 나중에 사후에 보충해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추인입니다. 내가 인정할게. 그렇죠? 내가 책임질게.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되면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은, 추인하지 않으면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그래서 이 협의 무권대리는 누가 본인이 뭐 하게 되면은, 추인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본인이 책임지는 거. 원래 대리권이 없었잖아요. 그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뭐다 책임지겠다고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뭐다 본인한테 책임이 기속된다는 거. 근데 본인이 추인하려면 당연히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협의 무권대리입니다. 이 표현대리와 이 협의 무권대리는 번갈아서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대리에서는 문제는요, 이 무권대리에서 이 표현대리와 이 협의 무권대리 번갈아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아까 유권대리인, 대리권이라든지 대리행위 있죠? 삼면관계. 거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 나오는 거. 보통 두 문제, 많게는 이제 세 문제나 나올 수 있는데, 보통 두 문제 꼭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무권대리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간단히 한번 봅시다. 뭐 요건을 보지 않고 간단하게 의 정도 어떤 게 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냐, 즉 왜 본인이 그렇죠? 왜 본인이 외관을 창출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는, 자, 갑이요, 먼저 병한테, 상대방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뭐,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또는 대리권을 뭐 했다? 수여했다. 라고 뭘 하는 거예요? 통지를 한 겁니다. 통지. 자, 다시 한번 우리 본인이 먼저 상대방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즉, A 부동산 뭐 매매하는데, 자, 병한테 상대방한테 미리서 뭐가 통지한 겁니다.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또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 후에 실질적으로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을이 뭐 갑의 위임장을 유지했든 간에 뭔가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제 병하고 이제 대리행위 하잖아요. 이 A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위임장을 가져오니까 맞아. 갑이 누구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했지? 아, 을인가 보다. 라고 믿고, 그쵸? 병이 믿고 법률행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리권 수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애관을 창출했어요, 갑이? 어떤 책임질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통지를 보냈잖아요. 이러한 외관을 뭐 했기 때문에? 창출했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져. 라고 하는 게 이 표현들 중에 하나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무슨 아시죠? 원칙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책임지지 않지만은 본인이 어떤 외관을 창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를 믿고 뭐 한 거예요? 법률행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게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책임을 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자, 두 번째, 권한을 묻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러한 외관을 창출하고 대리권 수요 표현은, 자, 갑이 을에게
자,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되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권한 없는 표현대리는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기본 대리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점에서 큰 차이죠, 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되는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권한 없는 표현되는 기본 대리권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자, 대리권 수여했어요. 자, A 부동산을 뭐 해달라? 자, A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빌려봐라. 5천만 원만. 자, 돈을 빌려면 A 부동산에 돈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는, 아니, 차용해달라는 거는 저당권을 설정하든 뭐 하든 간에, 그쵸? 담보를 제공하고 5천만 원을 뭐 해라? 빌려와라. 라고 누구한테?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을이 뭘 했어요?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 A 부동산을 뭐 한 거예요?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A 부동산을 매매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갑이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나중에 갑이 책임이 있으려면은 어떠한 애관을 창출했습니까? 갑이. 응? 어떠한 애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갑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권한 없는 행위. 대리권을 수여한 거잖아요. 자, 대리권을 이 수여한 것이 뭐다? 너는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다. 내가 뭐 대리권 범위가 저당권 설정에 나는 몰랐다. 나는 매매한 줄 알았다. 근데 이 입장도 뭐 하겠어, 이제? 이 입장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대리권을 수여할 때요, 대리권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 입장에다 뭐예요? 대리권 범위를 기재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는 사용 용도란이 있잖아요. 왜 백제다 주시면 또 추가하고 뭐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란에다가 반드시 그 용도를 범위를 기재하시고 딱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주게 되면은 대리권 범위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대리인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이러한 애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대리인 본인 이러한 권한 없는 행위 하더라도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대리권, 권한 없는 표현대리입니다. 자, 이 권한 없는 표현대리는 우리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권한 없는 표현대리. 대체로 우리 부부 사이들은 주로 이제 인감도장이라든지, 특히 인감도장은 집에 놔두고 다니잖아요. 인감도장 집에 놔두고 다니니까 서로들 얼마든지 보다 부부 일방이 그 인감도장을 가지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대리행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도 뭐다? 이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부 일방이 어떤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은 부부 일방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특단한 사정은 뭐냐? 부부 일방이 예를 들어서 해외 유학 가다든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그렇죠? 어떤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은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사,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 할 수 있다? 이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기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 남편이라든지 처라든지 뭘 해야 돼요? 인감도장을 이제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다르잖아요. 어떻게 간수하죠? 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기는 잠자고 있을 때 어디 숨겨놨으면 찾아서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확인하지 않잖아요, 매일.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줄까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좀 이렇게 신뢰감이 깨뜨린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요즘 이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자, 동상 가면요. 본인 외에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발급 안 해줘요. 본인 아니면은. 그러면 남편이 딱 나중에, 야, 너 치사하게 말이야.
이게 아니야. 하도 요즘 뭐 하기 때문에, 그 돈 안 사고 뭐 있기 때문에, 내 인간 분실하고 뭐 하면은, 그때 그렇게 해놨어. 자기도 그렇게 해놔. 그럼 모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예전과 달라가지고, 정말 뭐 인감도장 달라가면요. 의자 쓰는데 뭐 하는데, 꼬치기장 안 주잖아요. 안 준 게 그때 좋은 거예요. 그때는 섭섭하지만은. 그렇죠? 예. 미리서 차라리 뭐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선 가면은, 내 위에 뭐다 인간적인 것 전부 대리 와도 근데 본인 아니면 뭐다 발급해 주지 마세요라고 신청하게 되면은 이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뭐다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즉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있지만은 특단한 사정이 필요하다 했죠. 부부 일방이 아까 어떤 특단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해외 유학 간다든가 아니면 중환자에서 뭐 고통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교도에 수감됐다든가 그런 경우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한 없는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입니다. 자, 갑이 회사 사장입니다. 직원입니다. 자, 우리 갑은 먼저 우리를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할 수 있고 별도로 직원한테 대리권 수여할 수 있죠. 이 고용과 이임계약과 이 대리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직원한테 자, 이 회사는 갑 회사는 어떤 물품을 제조한다 합시다. 물품을 제조해서 누구한테 공급해요? 병한테 공급합니다. 물품 공급. 물품을 공급합니다. 자, 물품을 공급하면 병은 뭘 지급해야 됩니까? 물품, 대금. 그럼 대금 지급해야 되나?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 대금 지급을 그냥 통장 계좌로 입금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입금시키지 않고 갑은 직원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월마다 수금을 해와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을한테, 직원한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직원이 어떤 회사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뭘 했습니까?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 직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자, 해고를 했으면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해야 될까요? 응? 아니, 이제 나중에 혹시 을이 수금하러 오면은 돈을 주지 마세요. 누구 회사한테? 병회사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갑이 통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통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을이 이제 해고됐잖아요. 야, 혹시 병회사에 가면은 수금할 수 있을까? 통보했을까? 에이, 한번 가보자. 모른 채 하고 병한테 수금하러 간 거예요. 얼씨구 갑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병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렇죠? 사유가 있으면 책임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어떤 애관을 창출했습니까, 갑이? 대리권이 소멸되면은 누구한테 통보를 한다든가 병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 알리지 않는 어떤 애관을 창출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입니다. 표현들. 자, 여기서 다시 우리 이 표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협의 문건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표현들이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그렇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나중에 내용을 읽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내용을 읽으면 훨씬 더 낫잖아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요건이 멀고 애워봤자 애우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어떤 애관을 창출했고, 그러니까 어떤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렇죠? 대리권 권한 없는 표현들이라든지 또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협의 문건들 한번 봅시다. 우리 협의 문건들이는 본인이 뭐 하게 되면은 추인하게 되면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을 추인하자면 이제 무권대리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자,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리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면은,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왜 우리 대리권이 없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갑은 스스로가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는지, 자, 갑이 누구한테 할 수 있는, 상대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협의 물건들이. 자, 갑이 상대방 할 수 있는 권리가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추인권. 그래, 내가 책임질게. 라고 추인권을 행사하는 거. 그럼 누가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갑이. 그렇죠? 두 번째, 추인 거절권.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추인 거절하게 되면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무권 대리인, 병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자, 갑이 상대방 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 하나는 추인권, 또 하나마다 추인 거절권.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권리. 자, 그러면은 협의 물권들이 되려면은 갑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것인가, 무권들이 책임지나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갑한테 너 추인할 거야? 너 추인 안 할 거야? 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고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우리?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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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추인할래? 추인 안 할래? 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이제 최고권입니다. 최고권. 그래서 최고를 해서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뭘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본다. 자, 이 본다에서 이제 간주한다, 추정한다는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별도로 제가 그런 설명해 드릴게요. 용어 정리. 자, 이처럼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너 추인할래, 안 할래? 자, 만약에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런 확답이 없다. 뭘로 본다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정은 아닙니다. 추정과 간주를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뭘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갑이, 즉 본인이 뭐 하기 전에, 추인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 철회권. 자, 예를 들면 하나만 딱 구별할 거니까. 자, 최고권은요, 자, 병이 선이든 악이든, 즉, 병이 을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상관없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최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왜? 묻는 거니까. 본인이 물어서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 최고권은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이, 악이 상관없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다. 상관없음.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철회는요, 선이에요, 선이. 선이야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라야 돼요. 그렇죠?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권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데? 최고할 수 있는데, 철회는요? 선인 경우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병은 갑한테 우리 협의 무권 될 때 그 권리가 첫 번째 뭐다?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째 뭘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철회는 본인한테도 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무권들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 철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뭐 해야 된다? 선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때도 선이어야 된다. 아무튼 이게 복잡하지 않을 때 이걸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나중에 복잡할 때 이것까지 구별하려면은 머리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지 않을 때 이 정도만 딱 구별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잘 나와요. 문제가. 또 이 자체가 있죠. 권리. 이 자체도 문제가 나왔어요. 갑이 병한테 할 수 있는, 협의무권한테 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다? 추인권. 또 뭐가 있다? 추인 거절권이 있다. 자, 상대방이 본인한테 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다?
최고권이 할 수 있다. 또 뭐 할 수 있다? 철회권이 있다. 자, 이 무권 대리인요.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나. 추인 거절. 야, 본인이 대리인이 책임 안 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자, 대리권이 있다는 걸 뭐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본인이 대리권을 수요했다는 걸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 입증. 입증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만약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든가, 또 본인이 뭐 한다든가 추인을 거절하잖아요.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 뭐 한다? 책임을 집니다. 자, 이때 이 무권 대리인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 즉, 법률행위 할 때 그 계약대로 뭐 하든지, 계약을 이행하든지, 또는이면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처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권을 수익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은, 추인하지 않으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데 어떤 책임? 계약 이행 또는 보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때 계약 이행을 내가 책임질 것인가? 손해배상을 책임질 것인가? 누가 선택합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렇죠?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선택권.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선택. 이처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이, 그렇죠? 아까 입증을 못한다거나 대리권을 수였다는 입증을 못한다거나 추인을 거절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뭐다? 계약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택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이 하지 않고 누가? 상대방이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상대방. 자, 이렇게만 이제 가볍게 알아두시고 오늘 많이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허리죠? 허리. 그러니까 비교할 때 있잖아요. 아까 최고권, 철회권, 선이 돼, 악이 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복잡해 않을 때 딱 해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차 얘기하지만은 뼈대 있는 학습, 그렇죠? 최소한 제가 알려준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하시고 뭐 이렇게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모른다 그러면은 꼭 알아야 된다면은 신시한한테 오셔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익혀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말고, 그렇죠? 또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사표시와 대리, 뭐 범위는 많이 넘어갔지만은 거의 개념 수준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사표시에서 효과를 이제 익혀두시고 또 대리는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이 무권 대리, 표현 대리와 협의 무권 대리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